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아침 방송에 이어 다시 원고 현대산업개발과 피고 세원기공에 1999년에 있었던 접수되었던 공사대검 청구 소송의 그 2심 판결에 또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95개 물건들의. 자, 그럼 그 역사의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쪽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음 모든 각자의 현대코아의 안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반추를 하고 지난 그 잘못들 과거에 어떠했을 때 과거에 어떤 사건에 어떠한 선택들을 하였나 그리고 그 이런 그 기록의 현장에서 기록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했었던 사람들의 말은 정확한 정보를 하고 있었나? 정보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었나?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불균형은 아니었나? 그것을 여러분은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자, 그러면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 중 자 이거는 2심 판결입니다.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자 대여금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생략하고 원고의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의 기해 이거 주문입니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1998년 10월 1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금 8억 2,300여만 원, 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그리고 2002년 7월 12일자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의 56억 341여만 원의 채무자 피고의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라고 주문 내용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근저당권 및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자 가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성립. 자 원고와 피고가 원고 현대산업개발, 피고 세원기공 2차 추가 도급 계약 시인 1998년 10월 1일에 1998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원고의 공사비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준공 비용으로 차입한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보유의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했답니다. 두 양자는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받아 모 법무서에게 이를 보관시킨 사실 및 1999년 3월 31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자,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에 각 부동산 95개 물건 세용기공 소유의 자 그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 설정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2차 추가 도급 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 목록에 하나는 것이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그 당시 피고 보유의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원은.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95개의 물건 조금 이따 쭉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 원고 주장의 금원 중 대여금 부분을 제외하고 1998년 7월 10일 이후 발생한 원고의 공사대금 상당액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
각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대여금 부분은 제외하고 7월 11일 이후 발생한 원고의 추가 공사 대금 그런 부분은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액수만 줄어들 뿐이지 그것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 각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법원은. 자, 그리고 원고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 자, 또한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은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 즉 세원기공 시행사, 발주자, 그리고 수급인은 그 시공사인 원고 저희 현대산업개발은 민법 제666조에 따라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행사하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자, 한마디로 담보 잡아줘라. 담보 잡아야 된다. 담보 잡혀줘라. 저당권을 설정 등기를 하라. 자,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자, 이에 대해 먼저 피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 약정은 그 전제가 된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 무효가 되면서 결국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자, 이건 앞서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피건대 앞서 발표범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준공비용 차입하려고 하였다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위 차입 약정이 무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여금 주장도 이유가 없는 이상 실제로 준공비용으로 차입한 금액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차입의 허가는 그 법원에서 냈어. 그런데 그 차입을 담보한 그 공사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잡힌 그 물건의 그 담보 물건을 행사하겠다, 담보 잡겠다라고 한 그 차입에 대한 허가는 담보 잡겠다는 허가는 하지 않았다. 그 법원에서 허가를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그 약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법원에게 그 허가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나아가 위 근저당권 설정 약정은 1998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약정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왜냐하면 그 7월 10일 이후로 했으니까 7월 10일 이전에 그 재산권 보존의 화이 채권 재산권 보전 처분에 대한 것에 해당하는 거고 그 이후의 것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조로 맺어진 그런 두 양자 간의 계약이었으니까 근저당권 설정 약정이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판결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당연히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위 근저당권 설정 약정은 이 부분에 한해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쭉 하고 그럼 이제 근저당권 설정의 부분은 1심 판결하고 대동소이하니까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결론.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1998년 10월 1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의 8억 2,300여만 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2002년 7월 8일자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인 2002년 7월 12일자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의 56억여만 원, 채무자 피고의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므로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대한은 판단하지 않겠다. 원고의 이 사건 금원 청구는 이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문 중 금원 지급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며 원고의 당심 근저당권 및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구소송인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 청구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뭐, 주문 내용은 1998년 10월 1일 근저당권 설정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의 8억 2,300여만 원, 그리고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2002년 7월 12일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의 56억여만 원의 채무자 피고의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자, 하고요. 자,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또 어떻게 되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중 피고 소유의 원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95개 부동산에 관해 6억 3천여만 원,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등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한 다음 위 근저당권 설정 약정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위 약정은 1998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가 내세우는 차입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두 양자 간의 근저당권 설정 약정 부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결, 2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후의 주장과 같은 최종의 법칙의 위배나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 원금 외에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연 손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채권 최고에 자 보통 이 채권 최고의 설정에 있어서 저당권은 이렇게 설정합니다. 뭐 원금, 이자 그리고 뭐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갚지 않았을 때 변제 기간 동안 갚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위약금 그리고 지연 손해금도 명기를 해야 됩니다. 저당권에는. 그리고 나서 뭐죠? 음, 자 이것을 이제 채권 최고액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등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채권 최고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 최고액은 채권의 130%를 곱한 부분이 가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지연 손해금은 뭐
어떻게 양자간에 그런 거를 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설정을 그렇게 했으면 등기상에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쵸? 또한 위 원금 채권 6억 3천만 원에 대하여는 원심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3년분을 초과하는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위 원금 130%에 해당하는 8억 2,300 130%를 곱한 8억 2,300여만 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으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근저당권 설정 대상 부동산 가운데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 설정 대상 부동산 가운데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99년에 1심이 접수가 되어서 2003년까지 소송이 들어갔으니까 4년간에 해당하는 소송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3자에게 95개 물건 중에 일부가 넘어간 적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것도 우리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자에게 일부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비해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해둔 이상 원심이 피고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조치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피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자,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연 손해감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율은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위법이 있게 되고 이 부분만 고쳐 가지고 이제 원심 판결을 주먹과 같이 판결을 하겠답니다. 자, 뭐냐? 요 부분 이자율 부분만 변경을 하라라고 해서 이제 2003년 7월 8일에 선고가 되었던 것이죠. 원심 판결은 2003년에 2월 7일에 했던 고등법원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이 95개 물건들은 지하 2층에는 6개, 지하 1층에는 15개나 됩니다. 그리고 1층에는 9개의 물건이 있었고, 자, 2층에는 46개의 물건이나 됩니다. 자, 1층에는 138호, 153호, 여기에로 3개, 4개가 3개가 3개, 4개로 나누어져서 138호, 153호에 합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2층은 201호, 245 등에 또 합병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46개의 물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들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면은 여러분이 더 풍요롭게 풍부하게 현대코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층에도 19개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총 95개 물건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등기부 등본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3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그리고 1993년 12월 3일에 이루어진 가처분입니다. 서울지방 동부지원의 99 카합 2969, 그죠?
95개의 물건들의 처분금지 가처분.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을구의 근저당권. 응? 여기 보시면 1999년 12월 3일에 접수한 69635의 처분금지 가처분의 기한 8억 2,300여만 원, 그리고 공동담보번호 2003-160, 그리고 이제 1998년 10월 1일에 판결에 의한 2003년 8월 12일, 그러니까 저 2003년 7월까지 갔던 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이후의 판결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제3자에게 일부 이 기간 동안 2003년까지 이 기간에 넘어갔던 적이 있었음을, 일부가 95개 중 일부의 물건이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사실도 또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도 나중에 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1999년 11월 3일자 69635 가처분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56억 만 원의 그 채권 최고의 채권액, 그리고 그 채권액을 설정한 저당권자 현대산업개발, 그렇게 해서 2003년 8월 11일에 또 2003년 7월에 의한 판결문을 이후에 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공동담보 목록은 2003-163.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담보 목록 들어갑니다. 2003-160은 1번 부동산 지하 2층 207호, 2번 부동산 지하 2층 203호, 213호 쭉 가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자, 요 95개의 물건들이 근저당 설정 청구권에 의한 공동담보 목록 2003-160. 자, 설정 계약으로 이렇게 95개의 물건들, 4층에 448호까지 95개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당권 설정에 했던 물건도 95개 물건이겠죠. 이것도 보면 이것 또한 95개의 물건들이었습니다. 4층 448호까지. 자,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 또 소유권 보존되었죠. 그리고 가처분이 되었죠. 가처분, 일체 처분 금지 가처분 99 가합 2969. 자, 이 처분 금지가 처분 금지 했음에도 2003년까지 갔는데 2000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종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자, 그래서 음? 음? 이게 다시 경매가 되는데, 이거는 채권자가 되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KMS ENC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소송이 이루어집니다. 현대산업개발과. 우리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이거를 보게 되면, 을구도 잠깐 볼까요? 을구도.
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공동담보 목록 26호다. 26호다. 그리고 공동담보 목록은 26호인데 이거는 그 잠깐 살펴보면 자, 공동담보 목록은 채무자 이브마트, 근저당권자는 뉴타운 개발, 그리고 물상 보증인은 세원기공입니다. 자,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60억에 해당하는 자,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공동담보 목록 나와 있죠. 근저당권자는 뉴타운 개발, 돈을 빌려준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저당권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자신의 담보물을 제공한 자는 누굽니까? 세원기공. 왜? 채무자는 직접 돈을 빌린 자, 누구?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자는 어, 물건을 담보 잡힌 자, 근저당 설정자, 그리고 물상 보증인, 그리고 이 채무자는 직접 돈을 빌린 자, 이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빌린 자, 누구? 주식회사 이브마트. 그리고 세원기금과 이브마트는 뭐죠? 자회사. 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표시를 할 때, 음, 부동산을 표시할 때 어떻게 됩니까? 74에서 74, 75 이런 식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언제 74에서 130까지 74에서 그럼 130에서 74를 빼면 되겠죠? 130에서 74를 빼면 56개의 물건입니다. 자, 56개의 물건들을 공동 담보 목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 또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종문에게 매매가 되었고 매매로 돼서 넘어갔고 누구 소유의 물건이 세운기구 소유의 물건이 이종문에서 또 KMS ENC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2003년이었는데 2000년에 일부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이종문에게. 자, 그래서 채권자인 그래서 이제 KMS ENC로 갔을 때 나중에 채권자가 다시 현대산업개발이 찾아오는 그런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뭐 이렇게 돼서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게 나오고 또 처분금지 가처분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뭐 조돈이 양승백 이풍우 홍광수 이범주에 의한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되었다. 2010년도에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임의 경매로 매각이 되었다. 전부가.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이라든가 저당권이 말소가 되었고 2010년도에 2010년도에는 소유 임의 경매로 매각되어서
FNC에게 넘어갔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그동안에 그런 사항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99캅 2969 말고 99캅 1052도 보이죠? 1999년 5월 13일자 근저당권의 가처분. 자, 이거는 또 이거 보이시나요? 근저당 99캅 2969가 1999년 11월 25일에 접수가 되었고 해제가 된 거는 2017년까지 이어졌던 사항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어떠한 내역이 있었는가? 채권자 현대산업개발, 채무자 세원기공.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자, 가압류 가처분에 해당하는 게 2000캅 892, 2000캅 2489, 2000캅 2943, 2000캅이 289 뭐 이런 내용으로도 이루어집니다. 2000캅 892는 가처분이 취소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세원기공의 소송으로 되었다가 다시 2000캅 2489로 가처분이 취소 세원기공 종국 결과는 신청을 취하하고 2000캅 2943 가처분 이의를 제기를 하고 현대산업개발 접수했다가 종국 결과 2002년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서울 동부지방 2000캅이 289. 자, 이거 뭐 기록에는 판결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 번호 2002나 25145가 다행히 판결문이 있어서 판결문을 또 해독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99캅 2969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이 이겼던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결문과 또 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문과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같이 보면은 또 그만큼 또 풍부해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